옛날 조선의 어느 고을 여인의 운명은 때로 대문 하나에 갈리곤 했습니다. 시댁 대문을 들어설 때는 평생의 인연을 약속받지만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모든 인연이 끊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한옥의 소슬대문 앞에 한 여인이 작은 보찜 하나를 옆에 둔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안에 더 이상 네 자리는 없어.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삼불거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한 3가지 이유였지요. 하지만 법이 있어도 마음이 떠난 시댁에서 며느리가 버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혹은 그저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수많은 며느리가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작은 보찜 하나,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바느질 도구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한 눈물과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에 돌아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녀는 낯선 고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을 걷다 그녀는 어느 고을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비단 장수, 곡식 장수, 도자기 장수, 수많은 상인이 소리를 높이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비단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색색의 비단, 고운 옷감, 햇빛을 받으면 물결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바느질을 잘했습니다. 한 번 본 옷감의 짜임을 잊지 않았고 색의 어울림도 남들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의 집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도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남들이 버린 자투리 비단을 모아 조용히 술을 놓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장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수는 누가 놓은 겁니까? 그녀였습니다. 상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솜씨면 비단 장사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말은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석에 작은 바느질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은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 집 수는 정말 곱다. 색을 맞추는 눈이 남다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수가 놓인 옷은 단정했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가에서도 옷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바느질방은 어느새 큰 비단 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상단의 행수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녀의 비단은 대궐에도 납품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을에서 가장 큰 비단 상단의 행수가 되었습니다. 반면 그녀를 쫓아냈던 시댁은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노름에 빠졌고 집안 재산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국 예전의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서 화려한 가마가 멈췄습니다. 비단 상단의 행수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그때 볏짚을 이고 가던 한 노파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파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옛 며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큰 소리가 나오겠지, 복수하겠지.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께 쌀 한 섬과 비단옷 한 벌을 드리세요.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쌀자루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그 대문 밖으로 내보내주신 덕분에 저는 제 손으로 세상을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가마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노파는 그 자리에 서서 쌀자루를 꼭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품격이라는 것을. 그리고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그 문 너머의 세상을 향해 걸어간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만난다는 것을